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오전 11시 41분입니다. 자, 우선 이 채널은 MSCI 변동성을 이용한 스트래티지의 변동성을 이용한 어,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롱숏으로 양매수를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 선물과 옵션하고는 조금 다르죠. 단리 적용이 아니라 복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좀 내보겠다. 청산 리스크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롱숏을 비율을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채널에 이제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양매수 학습법이라는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일단 양매수 현황 알아볼 거고요. 그러고 MSTU, MST3 관련해서 기대 수익률, 그리고 MSCI, BTC 비교 차트 한번 볼 거고요. MSCI 저점을 예측해 볼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리밸런싱 전략도 볼 거고요. 향후 BTC 움직임과 청산 히트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매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5월 22일 날 MST, 3 MST 롱 7, 그리고 SMST 쇼 3 비율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21선에 닿았기 때문에 7대 3으로 이제 상승을 예측하고 들어갔었죠. 이때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상승을 예측하더라도 나는 해칭을 꼭 할 것이다. 왜? 해칭을 하는 게 안전하니까. 이 현물이나 이 레버리지 원웨이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숏으로 해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항상 해칭은 3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들어간 숏이죠. SMST는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하락을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롱도 역시 반대로 등락을 하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롱을 만약 원웨이로 들어갔다면 지금 마이너스 83.04%예요. 그리고 SMST는 이제 이때 들어가서 지금 71.62%인데 요렇게 사이가 벌어졌을 때 이때 리밸런싱을 하면 되지 왜 지금까지 붙잡고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의 리밸런싱 포인트 기준은 항상 엔벨롭입니다. 엔벨롭 20으로 놓고 이제 이 아래 하단에 엔벨롭 20에 닿지 않으면은 이제 하지 않는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됐고 일단은 요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이 엑셀로 좀 계산을 해보면요. 전체 금액 1000이 들어갔다고 치면요. 계산하기 쉽게 넣어놓은 거예요. 1000이 들어갔다고 치면 7대 3으로 들어가죠. 700, 300. 그리고 투입 비율은 3MST 7, SMST 3으로 들어가서 700이 들어간 3MST는 지금 118이 되어 있습니다. 83.04%가 하락을 했으니까 300이 들어간 SMST는 514가 돼서 지금 마이너스 37%고요. 10월 9일부터 조금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리밸런싱이 끝나고 상승장에 다시 한번 돌입을 하면 한 번 더 싹 다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44%가 맥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양매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의 가장 많이 하락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50%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에 가까운 변동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적습니다. 요거는 인제 뭐 방향을 잘못 탔다, 역방향으로 탔다도 있지만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마이너스 50%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에 인제 그 양매수학습법 플리에 제가 과거 시뮬레이션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제 위아래로 너무 세게 많이 치니까 단기간에 마이너스 50이 훅 깎였었어요. 근데 이제 고거 빼고는 지금 요런 현상은 인제 거의 처음 겪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인제 상승을 폭등을 하기 위한 좀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양매수에게는 최근의 변동성이 좀 살아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4% 찍고 지금은 마이너스 34%,
찍고 다시 마이너스 37%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 양매수는 이렇게 찍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걸 아셔야 되는 게 양의 복리, 음의 복리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3배라 그래서 꼭 MSTR이 100% 움직였다. 그럼 300%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복리룰 적용해서 올라가면은 400%, 500%까지도 오릅니다. 뭐 반대로 빠지는 부분은 이제 적어진 금액이 계속 적게 빠지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같은 10%가 움직여도 5%가 움직여도 이 친구는 72에서 5%, 10%만 움직여도 8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10%가 빠지면 지금 83%지만 마이너스 85%, 그러니까 2%밖에 안 빠져요. 이게 음의 복리고 양의 복리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다시 올라가려면은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배짜리 한번 볼게요. 2배짜리. 2배짜리 보시면, 어, 3MST와 SMST를 지우고요. MSTU와 MSTZ를 띄우겠습니다. 자, 이 MSTU만 원웨이로 또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고요. 자, MSTU는 아까랑 똑같이 7대 3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지금 마이너스 67.45%를 찍고 있고요. MSTZ는 53.44%를 찍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계산을 해서 지금 165일째 홀딩하고 있어요. 상당히 장기간 홀딩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선물에서 청산도 많이 당하고, 옵션에서도 청산 많이 당하고, 물론 이제 뭐 수익이 날 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홀딩한 거는 처음이에요. 은근히 스스로 대견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선 그래요. 도박 중독자인. 자, 그래서 이렇게 제 기준을 세우고 정한다는 거에 의미를 상당히 크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1000이 들어가면 700, 300이죠. 0.7, 0.3. 700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7.45%가 줄었기 때문에 227이 됐고요. 300은 460이 됐습니다.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31%죠.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2배짜리와 3배짜리의 이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죠? 하락할 때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하락하면서 반영률이 얼마 안 나는데 원래는 한 10% 넘게 차이가 나야 맞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느 퍼포먼스가 더 안 좋냐? 지금 구간에서 그냥 이제 한번 본다고 하면요. 3MST와 SMST를 같이 한번 띄워볼게요. 같이 한번 띄워보면은 정확히 수치로 계산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렇게 장기간의 변동성이 적게 빠진 경우에는 3MST가 감가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이 이제 3배 레버리지고요. 안쪽에 있는 선이 이제 2배 레버리지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빠진 이 3MST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83.04%로. 그리고 상승을 더 해야 되는 SMST 역시도 MSTZ보다 이제 덜 올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변동성이 큰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 이것도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봉이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SMST가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빠지는 이 공포심과 그래야 이 레버리지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고 이런 봉이 한 두세 개가 더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줘야 이게 레버리지가 폭등을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레버리지의 이 어떤 이 성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 다음으로 이제 리밸런싱 후에 기대 수익률 한번 볼게요. 간단히 보면요. SMST와 3MST는 이제 리밸런싱 후에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7대 3 또는 5대 5로 리밸런싱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이 숏은 지워볼게요. 지워보고요. 3MST와 MSTU만 남겨놓고 이렇게 줄여봅니다. 자, 처음 이제 상승장
2024년도에 이 SMST와 3MST와 MSTU가 도입됐을 때의 시기를 놓고요. 보신다고 하면 제가 이번 상승장에서 기대를 하는 수익률은 MSTU는 590%, 지금 보시면 저는 비슷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과매도와 과매도 구간을 이제 과매도와 과매수 구간을 이제 체크를 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홀딩했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대 수익률을 한 400에서 500% 정도 본다는 거예요. 이 2배짜리는, MSTU는 지금. 얼추 지금 내가 계산한 평단가랑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3배짜리는 거의 이제 1132% 정도 나오네요. 1132%. 근데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냐? 이제 리밸런싱을 잘 하면서 먹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왜 리밸런싱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지금 보시면 어 MST, 3MST 3배짜리는 한번 하락을 할 때 상승장에 돌입해서 하락을 할 때 막 36%씩 빠지고 그러고 다시 236% 상승하고 그리고 26% 빠지고 다시 188%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 탑 이 각 구간에 이제 과매수 구간 탑을 이제 적절히 예측을 해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MSCR과 IBIT를 섞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조금 지우고 볼게요. 섞어서 본다고 하면 과거 상승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조금 올라왔을 때, 물론 RSI나 뭐 기타 지표들도 보겠죠. 가장 직관적인 지표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와 엔벨롭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서 5대5로 세팅을 하죠. 이제 5대5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봉이 하나만 제대로 서도요. 그 방향으로 봉이 하나만 제대로 서도 7대3으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봉이 서면 거기서부터는 수익이에요.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감가를 생각을 안 하냐? 감가는 변동성이 없을 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변동성이 있으면 위아래로 치는 구간이 상당히 쉽게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양매수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상승장에서 이제 이렇게 뭐 20% 가까이 20% 이상 됐을 때에 이 리밸런싱을 적절히 포함을 해가지고 요 탑에서 무섭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것 같다는 경우 5대5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기서 뭐 무리하게 7대3 이렇게 베팅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숏으로 7대3으로 베팅하는 구간은 횡보 구간이에요. 횡보 구간. 첫 횡보 구간인데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지금은 엔벨롭 하단에서 이제 닿지 않으면은 리밸런싱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MSCR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은 MSCR과 BTC 비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미리 띄워놓은 건데 보시면은 붉은색은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MSTR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전 24년도 상승장 요때 이제 상승이 크게 됐었죠. 그죠? 이게 지금 로그 차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보이긴 하는 건데 일단은 요 이전에 24년도 상승장 그리고 24년 9월 상승장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이전 고점, 이전 고점
그죠? 더 많이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더 올라가 있죠. 그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단도 저점, 그리고 뭐 계속 봤을 때 이렇게 저점. 기울기가 이제 점차 여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24년도 말에 이제 마르치부터 3월부터 이제 9월까지 들썩들썩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상승이 일어나고 이전에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봤을 때 고점이 이 12만 불 고점 근처를 찍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팽배했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대중의 심리가 이거 고점 갱신할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더 그렇잖아요. 지금 12만 불 찍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의 뭐 한 1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10만 6천 불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 상승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 상승장 2024년 말 요 상승장이 일어났을 때 기울기를 조금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선으로 그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으로 이어진 선입니다. 이것도 뭐 기울기만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하단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조금 기울기가 올라가 있지만 어, MSCR은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어요.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거의 두 배를 모았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떨어지는 게 거의 속도가 두 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못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이제 옆으로 흐르죠. 그죠? 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을 해도 고점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기울기로 요렇게 기울기로 MSCR은 이렇게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엠레브도 이제 막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2, 3 이렇게 기대하는데 지금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뭐 1.3 또는 1의 수렴을 하는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상승장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저는 더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더 튀어오를 거냐라는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 이전 상승만큼 튀어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전 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2024년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24년 요 상승장 말 오기 전에 저점이 이전 저점을 깼었어요. 이전 저점을 깼었다고. 깨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살짝 깨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저점을. 그래서 이따 MSCR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98,000불 라인까지는 조금 닫고 가지 않을까, 10만 불을 깨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MSCR은 뭐 이제 과도하게 심리가 공포 심리가 조장이 되면 엔내브가 1까지 줄어드는 것까지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에 돌입을 할 거다. 상승이 지금 보시면 288%죠. 만약에 엠레브 1 가격에 200 저는 200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최저. 그렇다면은 다시 오른다면은 이전 상승장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얼추 어림잡아서 보면 3배죠. 3배. 287%니까 3배인데 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 오른 거보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잖아요. 이때보다 2배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얼마나 오를 것이냐? 저는 이 채널 안에서 안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SCR 차트를 다시 한번 조금 열어보면요. 어, 왜 로그 차트를 좋아하냐면 이 비율대로 움직이는 거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채널로 본다고 하면 지금 요 채널, 제가 이전 채널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지금 요 채널을 그려놨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래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매도 구간. 왜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MSCI IBIT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저점을 벗어난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전 저점, 요 저점 2025년 이제 2월 25일 요 저점을 벗어난 구간, 요 구간은 엠내부도 그렇고 완전히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더 내려간다고 예측을 하더라도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손절을 하지 않고 나는 계속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감가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요걸로 본다고 하면 2026년 말이나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1000불, 1500불, 1400불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672.40불 전환사채 전환가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폭등이 왔을 때 뚫어줄 수 있는 좋은 연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쇼 스퀴즈를. 아비트라지 매매를, 이제 이 구간이 이 비트코인의 어떤 구간에 닿을지를 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어, 이제 한 번은 저는 상승이 남았다, 폭등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만 더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이제 위클리 차트입니다. 위클리 차트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볼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보시면 이것도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로 그거 봤을 때 우리가 16년도에 있었던 상승, 그리고 20년도에 있었던 상승.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승이 좀 기울기는 좀 적더라도 한 번은 더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떨어졌다가 기울기는 좀 적더라도 조금 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금액도 커졌고, 그리고 하여튼 이런 바나나 같은 상승이 한 번은 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려면 사실 폭락이 와야 돼요. 요 시작 지점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엄청 많이 떨어졌었어요. 엄청 많이. 거의 막 50% 정도 떨어졌었는데, 한 번 더 좀 20만 불 가까이 가는 상승은 뭐 그 이후에 이런 폭락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한 9만 8천 불, 많이 깨봐야 8만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그 차트가 아닌 차트로 봤을 때 2017년도부터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닿는다고 했었죠. 그죠? 2021년도와 지금 요 고점 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요 부분을 깨 부셔야 돼요. 깨 부시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지금 근 24시간에 숏 물량, 롱 물량 이렇게 쌓여 있죠. 자, 이게 하나가 청산이 돼도 또 쌓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요, 뭘 먹고 올라가냐면 숏 물량을 먹고 들어가요. 이 전고점 전 뚫고 더 올라갈 때까지는 숏 물량을 먹고 갑니다. 그 말은 숏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어야 된다. 지금도 올라가기는 쉬워요. 근데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은 요 바로 아래 물량 쌓여 있죠. 이게 이제 고 레버리지 롱 물량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은 선물 시장, 그리고 옵션 시장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프로그램 매매로 청산이 빠바방 되면서 스퀴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치면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고 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의 심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전주든 이제 살짝 방향만 세력이 밀어주지, 개미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는 거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을 뚫는 강한 힘을 얻으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숏 물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얻어내려면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유동성이 있는 구간이 98,000이에요. 98,000. 98,000을 깨고 겁을 엄청 많이 줘야 올라가기가 쉽다. 여기서 이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뭐가 좋지 않냐. 계속 발목 붙잡히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게 과연 이 세력이 원하는 그림일까라는 물음표를 계속 띄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98,000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데일리봉으로 조금 보면은 일봉으로, 날봉으로 본다고 하면 엔벨롭 10으로 바꿀게요. 얘는 변동성이 그렇게 지금 20만큼 크지는 않으니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10으로 바꿔서 본다고 하면 지금 보면 10으로 98,000에 딱 걸쳐 있습니다. 자, 이게 봉이 스멀스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빵 꽂혀야 돼요. 빵 꽂히고 그 아래도 빵 꽂혀서 요런 이제 망치형 캔들이 여기서 나와 준다면 정말 좋은 상승 시그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탑승 못하게 빵, 빵, 빵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롱일까 숏일까 나 지금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또 숏 물량 엄청 물립니다. 그럼 살짝 또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그 물량 먹고 빵빵빵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100% 여기서 대부분은 손절했던 사람들은 거의 못 합니다. 언제 타냐? 거의 끝자락에서 타요. 아마 15만 불 정도 가서야 조금 내가 12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에서 많이 탈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또 털죠. 털고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가면 12만 불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저점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이 가장 큰 전형적인 상승 시나리오다. 그러고 26년도 이제 25년도 말까지 20만 불 찍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저는 한 번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슬슬 어디 타 커뮤니티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슬슬 시즌 종료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댓글에서 조금 이제 뭐 영상도 안 보고 그냥 무지성으로 본인 기분 나쁘다고 막 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차단을 하고 있는데 차단하는 숫자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인간 지표도 조금 그렇고 어 일단은 저는 하락을 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리밸런싱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MSTR 엔벨롭 20으로 놓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요 20을 어떻게 찍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어가면서 찍잖아요. 여기 이 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빵빵 찍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엔벨롭을 찍으려면 긴 봉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긴 봉이. 그래서 이게 봉이 적게 나오면요, 이렇게 길게 빵빵 찍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적게 적게 나오면 얘도 같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내려가요, 같이.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전 저점을 아까 IBIT 기준으로 보여드렸었죠, 그죠? 전 저점을 IBIT 기준으로 여기를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IBIT 기준의 MSTR의 반영도가 이 MSTR 전 저점보다 내려가 있다고요. 내려가 있어요. 그러고 MSTR은 아직 전 저점을 못 찍었어요. 못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전 저점에 이, 이 엔벨롭 하단이 지금 딱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밸런싱 포인트가 237이에요. 237.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자, 여기까지 못 오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까 그 엑셀에서 보여드렸던 3배짜리 118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가도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번은 다시 기어 내려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닿았을 때 또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멘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지킴에 중요한 거지. 사실 예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측은 언제든 틀립니다. 언제든. 그래서 하도 이제 청산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멘탈이다. 나의 멘탈이다. 내 실력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아무리 손익비를 계산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물이나 옵션은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멘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BTC가 만약에 BTC가 98,000에 안 닿았어요. 안 닿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전 저점을 얘는 바로 이전 저점이요. 바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비트코인은 MSCI는 아직 안 내려갔죠. 그죠? 여기 저항 구간인 거예요. 이게 거의 MNEV 1에 다다를수록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갈 건데 잘 보세요. 여기를 98,000을 닿았다. 만약에 닿았어요. 닿고 여기에 이 엔벨롭 하단에 닿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7대3으로 리밸런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전 저점인 이 전 저점 10만 불까지 내려갔는데 아직 내려갈 마진이 더 남았는데 엔벨롭 하단에 닿았다. 저는 5대5로 리밸런싱 할 거예요. 여러분들. 5대5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뜻은 위로든 아래로 마진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98,000을 깨면요. 공포심에 얘도 하락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요 전저점 여기까지가 저항이 엄청 심할 거거든요. 내려가는 게. 그 다음에는 한번 물량을 쏟아내고 올라갈 거라는 거죠. MSTR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MSTR이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이 물량을 쏟아내고 이 공포감이 팽배해져야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폭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어떤 이 지금 구간들이 자, 나스닥도 이렇게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S&P 500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금값이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와 있죠.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그럼 이 돈들이 주식을 거쳐서 비트코인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인데, 아직은 조정이 조금 더 끝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은 그렇게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웨이 뭐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웨이 레버리지는요, 감가가 안 돼요. 그냥 뭐 물건 사듯이 막 그냥 모아놓으면 쟁여놓으면 된다. 저는 결국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 채널 안쪽으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올라갈 것이다. 금리 인하가 주는 영향이 거의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관세, 지금 뭐 베네수엘라 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에 좀 길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이 내년 초에 우리 이제 그 파월 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랑 맞물려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뭐 AI 붕괴, 뭐 이제 거품 붕괴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온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칭을 좀 하세요. 해칭을. 지금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렇게 크게 해칭을 할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나중에 상승장 이후에는 해칭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MSTR 관련해서까지 조금 봤고요. 그리고 청산 히트맵까지 다 봤습니다. 어, 자, 좀 이제 유의미한 구간에서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일이 바쁩니다. 바쁜 와중에 요거 조금 해야겠다라고 거의 잘 안 봐요, 저도. 왜냐면은 1시 반까지만 3MS는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2배짜리는 그래도 이제 미국 장에 맞춰서 돌아가니까 좀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건데, 3MSD 3배짜리는 영국 장이라서 그 다음날 4시나 돼야 조금 뭘 건드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볼 일들은 없는데 이제 하나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리밸런싱 포인트에 거의 다 다다랐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 봉이 아래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트코인이 10만 불 위에서 이렇게 닿았다. 10만 불에서 닿았다라고 하면 MSCI 리밸런싱 포인트에 닿았다 하면 5대5 그 98,000 정도의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요. 왜냐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98,000 정도에 닿았다라고 하면 이제 7대 3인데 그러면은 이 완전히 공포 구간에 돌입을 해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저는 요 200선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엠레브 1.0까지도 봐요. 엠레브 1.0까지도. 그래서 한 200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여러분들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점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냅다 주워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MSTR이 사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표면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모으는 회사예요. 회사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이 사람들의 전략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프로드다,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레버리지 원웨이 하시는 분들이죠. 원웨이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꼭 나중에는 해칭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워낙에 이제 야수의 심장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상승해서 또 회복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상승률을 보고 있다. 금리 인하의 힘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주가 상당히 고통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요거 내려가더라도 나는 추매한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으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 사랑합니다.